줄어들면요. 그러면 이제 15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권법은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채권법 있죠. 이 채권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그것은 1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방금 문제 우리가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뭐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양이나 물권 채권법을 공부하는 양이나 양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권법이라든가 채권법을 공부를 등하시면 안 돼. 이게 24문제가 나오고 최소한이요. 그런데 민법 총칙 공부하는 양이나 물권 채권 공부하는 양이 똑같다니까요. 10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24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어떻게 한다? 채권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권법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든 학원이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다른 어떤 사이트를 보면은 항상 민법 총칙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물권과 채권은 그냥 수박 그다음 비쳐 넘어간다.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점수를요 항상 50점에서 60점 그 언저리에서 항상 그것을 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물권법을 정복을 하고 채권법을 정복을 해야 고득점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물권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물권법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곧 부동산 등기법을 많이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사 제2채권권 중개사 법령 있죠? 그 중개사 법령의 실무 부분에 관한 것은 다 우리 민법과 그 민법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에 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그 모든 문제들 다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에 관한 설명이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라고 하죠. 사람이 물건이죠. 이것을 객체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을 직접적 절대적으로 만다 지배할 수 있는 거라는 이것을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지배권이라고 해서 물권은 뭐냐?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 이것을 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요. 먼저 여기서 물권은 물권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먼저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권으로 구별이 되죠. 우리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물건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봐. 점유하고 있죠. 이걸 점유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을 이렇게 잡는 것을 사실상 지배라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잡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것은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 사실의 측면으로부터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유를 법률 요건, 점유권을 법률 효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점유권이고 권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런요. 만약에요. 어느 아파트에 차가 이렇게 주차장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차한 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주차한 여기에는 주차 금지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주차를 했다는 것은 한 칸씩을 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주차 금지 딱지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본권이라 그 사람은 그 아파트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다 주차를 할 수 있죠.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것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하고요. 질권하고요.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담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을까 봐서 하나 무슨 다른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걸 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제한이라는 것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한번 봐봐요. 그럼 전세권을 가지고 오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여기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의 소유인데요. 갑이 1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줬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전세를 주지 않으면 갑은 1층에서 3층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세를 주다 보니까 2층, 3층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전속기간 동안이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전속기간 동안에는 소유권이 어떡하죠? 제한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전세권자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제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냐? 일단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그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서 뭘 배웠다? 권리의 발생에서 원시취득, 승계취득이라는 거 배웠죠? 그 승계취득에 뭐가 있다? 설정적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적이란 말하고 설정적이란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이전의 것은 내가요 이렇게 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귤 8조각을 그대로 갑이 을한테 다 주는 것, 그걸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요 소유권은 어떻게 하죠?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그대로 가진 거죠. 그대로.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설정이라는 거죠. 설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귤 8조각 중에서 일부 몇 개만 이렇게 주는 거죠. 일부만. 그것을 설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다가 제한 물권을 뭐한다? 이것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적이다. 그래서 소유자가 전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전세권자 너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전세권자한테 너 다 가져. 그러면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다? 갑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너가 다 갖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2년 동안 잠만 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유자는 뭐란다?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설정자. 알겠죠? 일부를 떼주는 사람을 설정자. 그래서요. 지상권 보면은 지상권을 준 토지의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 알겠죠? 전세를 준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저당을 잡아준 사람을 집주인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제한물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상이라는 것은 항상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갑의 소유잖아요. 갑의 소유에다가 을이 말이에요. 을이.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뭐냐면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세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남의 토지 위에, 남의 건물 위에 전세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남의 토지나 남의 건물에는 전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항상 지상권이나 땅이죠. 남의 땅 위에, 갑의 땅 위에다가 을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 자기는 땅이 없어. 그런데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남의 땅을 빌려야죠.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다가,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것을 지상이라고. 지상.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지역도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타인의 토지. 그럼 이 지역권은 뭐를 얘기하냐? 간단히 얘기하면 토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길이에요. 근데 여기가요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인데, 갑의 토지는 길하고 접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을의 토지는 여기 길하고 접해 있지 않고 딱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하죠. 이런 땅은요 땅값이 비싸요, 싸요? 엄청나게 싸죠. 여기는 평당 100만 원, 여기는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되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여기다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돈 줄게, 길 좀 내줘. 이렇게. 이것을 통행지역권이죠.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
토지나 보통 전세 그러면 건물 전세죠. 그럼 유치권은요 뭐냐면 공사를 했어. 공사 대금이 있죠. 그런데 공사 대금을 받아야 돼. 근데 안 준단 말이죠. 그럼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내가 그 집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죠? 이러면 세탁소 한번 봐봐요. 세탁물이요. 셔츠를 하나 맡았단 말이죠. 근데 세탁 다림질이요 3,000원이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가지 않죠. 그럼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럼 내가요 왜 내 옷인데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돈 가져오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가져올 때까지 나는 당신의 물건을 잡고 있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탁소 가잖아요. 세탁소 가가지고 혹시 유치권 아세요? 물으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유치권은 다 알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걸 유치권 이렇게. 질권은 뭐죠? 여러분 전당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당포 요즘 뭐 전당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요. 그래도 지금도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뭐 클럽 같은 게 있는 데는 다 지금도 전당포가 있죠. 그런데 보면 목걸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반지 같은 것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그것을 질권이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거 아시니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요.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죠.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진다. 점유권과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특히 이 담보물권의 경우는 먼저 경매할 경매권이 있죠. 경매권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세권에도 경매권이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은 그럼 담보물권이야? 그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용익물권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매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면 되고 일단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담보물권에 경매권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점유권은 또는 소유권은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물건은 뭐냐? 물건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이 말이죠. 전세권자가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을 이 말이죠.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라고 있죠. 객체. 그래서 사람의 물건을 그랬죠.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이죠. 물건이요. 그럼 우리가 물건은 뭐라고 되어 있다? 법조문이요. 98조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유체물은 뭐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펜 모양 있죠? 모양이 있는 것을 유체물이라고. 전기는요. 여러분 전기 봐봐요.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것을 무체물, 모양이 없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없는 것을 뭐한다? 그것은 관리 가능성,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관리.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 같은 것은 계량기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기 중에 호흡하는 산소 있죠. 산소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디 가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산소 탱크 안에 산소가 들어있죠. 이런 경우는 그 탱크 안에 있는 산소는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물건이 돼요. 그럼요 산소는 물건이 아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요 병원 갔더니 산소 탱크에 산소가 있네. 아무렇게나 틀어가지고 산소를 마신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절도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치르겠습니까? 무슨 지 알겠죠? 그것은 물건이다. 이렇게. 그럼 이런 물건은 뭐로 된다?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뭐다? 동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요 동산의 경우는 동산은요 물건 중에서 뭐를 빼면은 부동산을 빼면은 동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동산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을 구하면은 그 부동산만 빼면 나머지가 다 동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이라는 것은 또 뭐다? 물건은 먼저 현존해야 돼요. 현재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특정돼야 되고요. 특정성. 그 다음에 그것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건 그런 것은 독립성.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그럼 우리 이것을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현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현존하지 않는 것은 물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니까 현존하지 않는 것은 뭐는 가능하다? 채권. 그래서 이런요 분양계약하고 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오늘 분양계약을 맺죠. 그러면 아파트는요 3년 뒤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약, 채권은 성립할 수 있죠. 계약은. 그런데요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은 없으니까 물건, 소유권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으면 물건은 성립할 수가 없으나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분양계약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먼저 토지죠. 토지는요 필 또는 필지, 한 필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지적도, 지적도상의 경계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였다?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정착했다는 말이 뭐죠?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뭐가 있죠? 먼저 건물 있죠. 건물. 그래서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 주된 벽.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건물이라고 해요. 기둥, 지붕, 주역. 이러면 혹시 주유소 건물 봤나요? 주유소? 주유소는 어떻게 하죠? 건물이 아니에요. 왜요? 주유소는 지붕이 있죠. 기둥이 있죠. 뭐가 없어? 벽이 없어. 벽.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유소를 원한다. 주유소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주유소에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축물은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지붕하고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벽까지 있으면 건물인 건축물이고 벽이 없으면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건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죠. 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명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농작물이 있어. 농작물. 자, 임목하고 명인 방법 설명을 해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의 산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의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고 있죠. 나무들. 그럼 다 갑일 거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100그루야. 100그루, 300그루죠. 300그루. 이 300그루를 뭐란다?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요. 수목의 집단.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요 임목은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 이 말이죠. 벌목을 하기 전에. 그래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록 원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임목 보존 등기를 해. 등기.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임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산하고 땅하고 나머지 나무는 가볍 건데 이 나무가 산에 심어져 있는 상태로 이것을 을소유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임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이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데, 명인 방법은 뭐냐? 이 중에서 한 그루 또는 한 그루 이렇게요. 두 그루죠. 이 두 그루만 내가 사고 싶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거나 새끼줄을 이렇게 감아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나무에다 명찰을 달아. 그걸 목차량한테 명찰을 달아가지고 이 나무는 원래는 가백 거였는데 을이 벌목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벌목 허가를 이미 득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누가 산에 등산 가다 보면요, 누가 나무에다 페인트 칠하는데 왜 페인트 칠 해놨지?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나무 명찰이 딱 있죠. 목찰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 두 그루를 을한테 팔아서 을이 곧 이것을 벌목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 나무 두 그루 나중에 벌목해서 목적으로 쓰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명인 방법의 경우는 일단은 페인트 칠하거나 새끼줄을 묶어야 돼. 특정을 해야 돼. 두 번째는요, 나무 명찰을 달아서 이 나무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돼야 돼. 언제까지? 벌목할 때까지. 그것을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 명인방목동 어디 하냐면 미분리 과실. 미분리는 뭐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 이렇게 있잖아요. 배들이 이렇게 열려있죠. 배들이. 그럼 이 배들 나는 이 배만 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가수원 나무하고 땅은 필요가 없어. 배만 사고 싶어. 근데 배가 열려있는 상태로 내가요 가수원 농장의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배를 사는 거죠. 그것은 아직 배가 열려있는 상태로. 그런데요, 누구나가요 이 가수원은 가볼 것이고 배나무도 가볼 것이고 이 배도 가볼 것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는 아직 내가 따진 않았지만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입간판을 크게 써가지고 가수원 주인은 갑이지만 이 과실 배는 이것은 내가 산 것이다. 내가 나중에 수확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죠. 그럼 누구나 다 보고 이 배는 이미 배만 을이 사갔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농작물 같은 거 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밭대기 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인방. 농작물은요. 이렇게. 이건요.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땅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을 해요. 무단으로. 자기가 여기다 배추를 심었다 이 말이죠. 이건 누구 것인가? 그것은요. 경작자 것일 거예요. 경작자.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하죠. 그러면 이 경작을 한 을 소유가 돼요. 그러면요. 갑은 황당스럽네요. 자기 땅에다 남이 농사를 지었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거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하든지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경작한 이 농작물은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땅은 갑의 것인데 그 배추만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배추가 지금 땅에 심어져 있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서 땅하고는 별개,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뺀 것을 나머지를 다 동산이라고 그래요. 왜 동산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죠. 알죠? 우리는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산은 너무나 객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부동산만 알면 된다. 부동산은 뭐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5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 5가지를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일물, 일권이라는 것은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권리가 하나의 물건이 있다. 물건은 뭐죠?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에요. 이거 독립물이라고 하죠.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소유권이 2개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순위가 다르면 순위가 다르면 1번 저당권 알겠죠?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똑같은 물건에다가 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되죠. 동일한 내용.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고 소유권 여기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가져 전세. 그러면 내용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알죠? 이런 경우는 또 일물 일권주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전세권이 똑같은 범위에 2개가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일물 일권주 예외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죠. 예외 먼저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이것을 뭐란다?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부라고 해서 토지를 뭐 할 필요 없다? 분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분할할 필요가 없어. 분할하지 않고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이 2가지를 뭐한다? 점유를 하거든. 점유. 이런 봐봐. 자, 물건 있죠? 이 물건을 내가 지금 잡고 있죠? 잡고 있으면 이걸 점유한다고 하죠? 점유하면은 2 사람이 같이 할 수 없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독점이라고 나 혼자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점유를 똑같이 두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봐봐. 이 토지가요,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갑의 토지인데요. 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 말은 여기서 뭐냐, 이만큼 토지를 나눠 가지고 여기는 지상권을 주고, 알겠죠? 이 부분은 전세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일부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전체 이 토지가 갑의 거예요. 이 토지 전체를 지상권을 줬어. 지상권을 주고 여기 위에다가 또 이 부분에 또 다시 전세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둘 다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 위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 왜? 지상권이 이것을 모두 다 점유하면은 더 이상 전세권은 점유할 수 없다고. 전세권요, 지상권이 일부만 점유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일부가 남았죠. 여기에 전세는 들어올 수 있어도 전체를 지상권이죠. 이 전체 지상권 위에 다시 전세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왜?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독점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상권, 여기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이에요. 건물. 그럼 건물의 일부는 여러분 혹시 구분 소유 아파트. 그럼 아파트란 봐봐요. 아파트는 이게 한 동이잖아요. 하나의 동이요. 이렇게 아파트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요, 너 어디 사니? 나 저 아파트 사는데, 야, 너 참 돈 많이 버는 너보다 저 큰 아파트가 다 너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 너 몇 층인데? 몇 호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건물은 하나인데요. 하나인데 그러면 일물 일권이니까 소유권도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칸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줬죠. 각각. 알겠죠? 각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구분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은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한 동인데 거기에 100세대가 살면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100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물 일권이 아니다. 그것을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 우리가 보면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이요. 보통 3층을 다 빌린 사람도 있겠죠. 전세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일부만을 전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건물 전세를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는 아파트와 같은 구분 소유와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일필 토지 일부, 토지의 일부예요. 점유 취득시효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하다. 왜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등기는 일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어야 돼요. 부등기는요. 그런데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에 대해서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 그것은 안 돼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요. 그런데 점유는 뭐죠? 점유. 이런 봐봐요. 지금 여러분 여기 몇 개 있어요? 지금 몇 개요? 지금 포인트하고요. 펜하고 2개 있죠? 내가 하나만 잡죠? 그러면 일부만 점유할 수 있잖아요. 점유는 사실이니까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것만 점유로 취급하는 거지. 이것은 지금 잡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점유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는 내가 점유 잡고 있는 것만 점유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물권 법정주의죠. 우리 물권은요 법으로 정했다 이 말이죠. 법으로 뭐를 정했냐?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했다 이 말이죠. 법으로 정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종류가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요 먼저 점유를 하죠. 점유 권능이 있죠. 점유 권능. 그다음에 여기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은 나중에 처분하는 권능이 있죠. 권능. 자, 그럼 봐봐. 소유권을 뭐란다?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리. 그럼 자세히 봐봐 여기요. 여기 쭉 보면은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종류는 소유권이고 내용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이죠.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정했는데 만약 사용 수익이 없는 소유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그것은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 물권은 뭐죠? 점유권, 그 다음에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 이뜨 법률이라고 법률 또는 관습법, 이렇게 관습법. 자, 지금부터 법률을 설명해요. 우리가요, 법을 보면 맨 위에가 헌법이에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어. 법률.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이 있어.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명령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보면 헌법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니까 맨 꼭대기에 있어. 맨 위에요. 그 다음에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국회의원도 선거도 국민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구지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뽑히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니까 헌법은 전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국회는요 일반 지역구별로 하는 것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명령하고 규칙이라면서 뭐죠? 대법원 규칙 이런 말이죠. 명령령 뭐죠? 국토교통부령 이런 말이죠. 총리령 이런 말이죠. 이런 명령은 행정각부, 그 다음에 조례는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법률을 못한다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는 안 된다? 명령이나 규칙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의로는 뭐죠? 임의 규정이죠. 창설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민법 총칙에서 적법성에서 보면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강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요, 대부분 다 나중에 알게 된다고 얘기했죠. 물권법의 99%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는 무엇이 강행규정인가 그걸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때는 뭐 보면 된다? 어느 것이 임의규정인가 그것만 암기하면 돼. 그래서 물권법은 임의로 창설을 못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시험에 자주 종종 나와. 안 되는 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네 가지.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암기해. 관습상 사도,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죠. 사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온천에 관한 권리. 알죠?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요, 온천수 있죠? 온천수. 이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닌 거예요. 생활용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그건 뭐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명정받았다고 할지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상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을 갖는 것이지, 내가요 물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원 이용권은 배타적 물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통행권, 온천에 관한 권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공원 이용권, 이것은 물권이 아니다. 아주 중요해. 시험이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반하죠. 그것은 무효가 돼. 강행법기관이니까 무효가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무효, 내용 강제를 위반해도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소유권에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더 우선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제한 물권하고 소유권이죠. 우리 얘기했는데 제한 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물권하고 소유권은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이 우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아까 했었는데 한번 3층짜리 건물이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갑은 1층에 3층을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1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줘요. 전세권은 제한 물권이죠. 그럼 이 사람은 1층하고 2층하고 3층만 2층하고 3층만 2층하고 3층만 알겠죠? 1층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로 인해서 소유권이 제한을 받으니까 이 1층은 전속기간 동안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즉 전세권자와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전세권자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된 수개의 권리죠. 수개의 권리. 이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바로 제한물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건물에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더 우선하는가? 그것은 등기의 선후,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판단한다.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2월 1일, 저당권 등기가 3월 1일이다. 그러면 전세권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 이렇게. 그러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을 해? 등기 선후에 따른다.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권은요 또 뭐냐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이 5가지는 다 점유를 해. 그러니까 이걸 점유권의 중성적 성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에도 점유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체가요. 우선적 효력이 없어. 우선적 효력이 있으려면 후순위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뭐로요? 등기로요. 그런데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권은 또 혼동에 걸리잖아요. 혼동에. 그러니까요. 점유하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에도 점유할 권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점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동에 걸리지 않고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틈이 없죠. 왜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잡죠? 그럼 이것은 점유죠? 이걸 손을 놓으면 점유권이 없어지죠.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권리가 없어진다. 이게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여기요, 이 점유권은 잡죠? 점유. 손을 놓으면 점유권이 없어져. 그러니까요, 뭐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게 없어.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유권의 경우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3번요. 원칙적으로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당연히 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왜요? 물권은 절대 특권이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고 물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대항력이 없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한다. 상대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은 소액 임차라는 말이 나와. 이것을 최우선 변제라고 해요. 최우선 변제권. 이 최우선 변제권의 경우는 물권보다 즉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선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소액 임차인이나 근로자가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해서 3개월의 임금 회사가 망하면 그러면 그 회사가 경매가 되죠. 그 경락 기금에서 근로자들의 3개월의 임금하고 재해 보상금은 먼저 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임금 우선 특권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청권이죠. 자 이제 물권의 청권은요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면 반환을 청구하고요 방해 제거를 청구해요.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침해당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을 청구해요.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의 반환이나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이것을 물상청권, 물권적 청권을 물상청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물권이 있죠. 그럼 물권은 뭐로 되어 있다? 먼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번권이 있죠. 그럼 점유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 점유보호청권이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본권이 침해를 당하죠.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한물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은 뭐가 있다? 그냥 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잖아. 점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없어. 원래 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면 나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고요. 누군가가요, 내가요,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올라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라 해야 돼요. 내려가라. 그걸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고요. 옆집에 담벼락이요, 곧 쓰러질 것 같아. 우리 집으로 균열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우리 집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법하게 나는 불안하니까 염려가 있죠. 그래서 좀 예방해라. 다시 이 담벼락에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담벼락이 쓰러지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예방 청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권이나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민법에는요 어떻게 했냐, 소유권에다가 213조하고 214조에다가요 213조는 반환 청구고요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해놓고요. 이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지금 뭐죠?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는 말이 없어. 우리는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고 하는 법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질권은 인정하자 이런 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권이 없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류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는 준용되지만 여기요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즉 물권적 청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없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한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권이 없는 거예요. 반환 청권. 그래서 여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잘 봐야 되겠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구권자와 상대방이죠.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라면서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을이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 무단으로. 그럼 무단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어떻게 된다? 건물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아, 을이 되는 을. 을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은 어디 위에 건물이 있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대지, 땅을 점유한 사람이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땅을 점유한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단 건물이니까 땅도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땅의 소유자로서 뭘 받고 있고 침해를 받고 있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권의 청구는 누구한테?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물권자 소유자 갑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해. 알죠?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청구하냐?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 갑이 건물 소유자 을에게 건물을 뭐라 빨리 철거하고 대지를 뭐라 나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해야지 갑이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이 건물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 을의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나가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해야지 나가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단으로 을이 건물한 건축에 만약에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해봐. 불법으로. 그러면 이 건물에서 이 X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지 갑은 나가라고 말 못해. 퇴거하라고 말 못해. 왜? 갑은 토지의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왜요? 물권 청구는 현재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했어. 알겠죠? 그럼 무단으로 건축했으면 어떡한다?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잽싸게 이걸요. A한테 팔아먹었어. A한테. 그럼 어떻게 하죠? A한테 팔아먹었으면 지금 현재 건물의 점유자가 을이 아니잖아요.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건물을 팔아먹었으니까 이때 을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A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갑도 이것을 B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토지의 소유자는 B죠. B가 이 A가 아니고 이 불법 건물 때문에 지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B가 A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거야.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물건 건물의 소유자한테 철거를 청구해. 이 갑을 뭐라 한다? 갑을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종전 소유자라고 해. 갑은 B한테 건물을 땅을 팔아먹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양도한 사람이다. 양도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양도인. 그 다음에 3번 아무리 불법 점유라고 해도 지금 을을 이렇게 불법 점유자였지만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A죠. A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지 을이 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 을은 A한테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죠? 을은 그럼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봐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누가 하냐면 여기 봐봐요. 이 갑이 있죠.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매매했는데 미등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요. X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건물이에요. 불법 점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은 을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죠.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 X라는 사람한테 누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 을은 지금 미등기죠. 항상 불법 점유 그럼 이러면 제3자죠. 여기 제3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상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겠죠? 지금 갑으로 돼 있겠죠. 왜요? 을은 지금 미등기니까. 그러니까 을은 아무리 자기가 매매 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샀다가 할지라도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럼 이 불법 점유자 즉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인정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을 뭘해서 갑을 대위해서 이 사람한테 뭐죠? 나가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이 물권 청구권은 매년 사례형 문제로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구성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보냐? 등기 제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등기 제도에 대해서 1시간이나 2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요, 등기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